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기초반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을 조금 더 많이 설명하는 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반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득점자형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그냥. 어차피 개념 배우는 건 똑같으니까. 다만 수업 시간에 제가 개념 이해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리게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RC를 담당하게 된 장종훈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저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박수 문화. 장종훈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질문 있을 때 이름을 모르면 서로 뻘쭘하니까 저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저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조금 긴 질문이 있을 때, 그럼 자료를 못 받은 게 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 요건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인데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막혔을 때 DM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요. 쌤, 이 문제 왜 안 풀려요? 이 문제 왜 안 풀려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알려줄게요. DM으로. 문제가 안 풀릴 때는 DM으로 쏘시고 공부하다가 고민이 생겼을 때는 이메일로 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별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반별 게시판 보시면 여기에 제가 웬만한 자료를 다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별 게시판을 매일매일 들어오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지금 주교재 안 봐도 돼요. 그 책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교재로 수업을 하니까. 보게 되시고 토익 시험 쳐보신 분 손 드세요. 좋아요. 좋아요. 한 분 정도. 안 숨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잘 봤어요. 보통 이제 토익 시험을 그냥 요령 없이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얘들이 나쁜 아이들이에요. 애초에 점수가 안 나오게 설계를 해놨어요. 제가 토익 강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애들은 점수를 안 주려고 작정한 집단이에요. 200문항을 120분 동안 풀라라는 게 말이 되냐? 안 돼. 한 문제 1분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 기계처럼 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애초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시험이고 200문항을 120분 동안 푼다라는 것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LC 조금 있다가 우리 지원쌤이랑 공부하는 거 맞나요? 맞죠? 맞아. 우리 지원쌤. 지원쌤이 와서 LC를 소개할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 관리하라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왜? 시간 관리는 우리 RC, 우리 저랑 공부하는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LC는 시간 관리를 토익에서 해줍니다. Listen, answer, listen and answer 100번 해줘요. RC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부터 RC를 시작하겠습니다. 75분 줄 테니까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감독관은 앉아가지고 그냥 쉬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RC 풀 때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시간 관리를 평소에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저랑 하면 돼요. 첫 번째로 저랑 공부하는 부분은 시간 관리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반이니까 제가 부담 없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점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토익 만점 이번에 받아야 된다. 이번 달 일주일 내로 받아야 된다. 없죠? 그거예요. RC가 100문항인데 이거 100개를 다 안 맞춰도 된다라는 거예요. 100문항에 압도될 필요가 없어. 100문항이라고 치면 나는 확실하게 90문항만 맞춰도 900점까지는 가거든요. 쌤 저는 900점 필요 없는데요. 확실하게 80문항만 맞춰도 700점까지 그냥 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추려고 접근을 하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확실하게 풀어가지고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애초에 만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야. 토익 시험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트 5, 6, 7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를 구별하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파트 5, 6에서는 총 20분만 쓸 겁니다. 몇 분만 쓴다고요? 20분만 쓸 거예요. 왜? 더 넣는다고 점수가 더 나오지 않아. 여러분들이 파트 5, 6를 풀 때 30분을 넣는다 점수가 오를 것 같죠? 안 올라요. 40분을 쓴다 점수 안 올라요. 어차피 20분이 그냥 끝이에요. 왜? 한 번 못 푸는 문제는 계속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5, 6에 30초 컷을 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30초 내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저 믿고 일단 저랑 공부할 때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30분을 넣어도 그 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30초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한 문제 30초입니다. 몇 초요? 네, 잘했어. 한 문제 30초 만에 파트 5, 6를 풀고 나면 파트 7을 풀기 전까지 55분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파트 7은 한 문제 1분 동안 쓸 수가 있겠죠. 왜?
파트 7은 문제를 다 읽고 진득하게 정보를 찾아야지 풀 수 있는 게 파트 7이고 이건 해석이니까. 파트 5, 6는 문법이랑 어이기 때문에 해석보다는 문법 스킬로 풀기 때문에 30초 내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스킬, 요건 전공법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5, 6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7으로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 파트 5는 문법과 어휘를 한 문장에서 물어보는 거고 파트 6는 이 문장들이 여러 개가 모인 게 파트 6죠. 파트 7 같은 경우는 문장이 30문장 이상 튀어나오는 게 파트 7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하나의 문장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여러 개의 문장까지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순서를 5, 6, 7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들 수능 보셨죠? 수능을 봤을 때 수능 위원과 가장 비슷한 게 파트 7이긴 해요. 그런데 7부터 먼저 접근하면 보통 이제 수능 공부법으로 하면 잘 안 되죠. 파트 7은 구체적인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5, 6, 7 순서로 공부를 해 나간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수업 시간에 제가 특히 5 위주로 많이 잡아드릴게요. 이게 특히나 5를 잘 배워두셔야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토익 시험장 가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을걸? 딱 펼치면 그냥 영어예요. 즉 여러분들이 영어 해석을 빨리 해야지 보기 내용도 보이고 질문 내용도 다 보일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카톡 치다가 누가 말 걸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릴걸? 내가 카톡 치는데 누가 말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똑같아요. LC 문제 풀 때도 내가 LC 질문 보기를 막 해석하고 있으면 LC를 못 들어요 어차피. 그래서 5를 잘 해둬야지 여러분들이 LC 질문도 해석도 빨리 할 수 있고 듣기도 빨리 들을 수 있고 해석까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5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 2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30초를 드릴게요. 문제 2개 풀어보세요. 파이팅! 됐죠? 다 풀고 6까지 보는 능력. 아 좋습니다. 여유. 자 5 갈 건데요. 보통 이 문제 2개를 풀 때 같은 방법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보기를 먼저 체크하시는 겁니다. 뭐부터 체크해요? 보기를 봤을 때 얘들이 비슷하게 생겼는지 다르게 생겼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어그리 가족들 비슷하게 생겼네.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은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네. 품사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문법 문제, 동사 찾기, 동사부터 먼저 찾으면 돼요. 문법 문제는 뭐부터 찾아요? 동사. 뒤집어서 말하면 동사 못 찾으면 이 문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보세요.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와우, 다르게 생겼다.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뜻을 물어보는 문제고 문장의 뜻,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잘 봐요. 한쪽 문제는 동사를 찾는 걸로 푸는 거고 한쪽 문제는 해석을 해서 푸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1인칭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험을 치러 왔어요.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자 보자. 아하 또 보기 보니까 문법 문제 동사 어디 있어? 투기 동사네. 투기 동사니까 앞쪽은 주어고 reaching이 여러분 동명사고 어가 관사니까 이쪽은 명사 자리. 정답은 C. 오른쪽으로 넘어올까? 보기를 볼까? 다르게 생겼네. 해석해야지. 얘들이 뭔가 계획했네. 새로운 그들의 기계를 마이크로웨이브를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하나? 새로운 기계니까 출시했겠지. 정답은 A. 이렇게 푸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다르죠. 제가 실제 시험장 화면처럼 풀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휘 문제를 풀 때는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고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구조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문제를 딱 만났어. 근데 무슨 문제인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수일치 되어 있고 투부정사고 투부정사니까 동사 자리겠다. 어가 관사고 누가 형용사고 마이크로웨이브가 뭐야? 명사. 명사 뒤에서 대절이 수식. 이건 토익 강사들 이렇게 안 풀어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 문장 구조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해석으로 찍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니까. 즉 공부 방법도 달라야 되고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되겠죠. 요 언어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전후에 단어를 암기하시면 돼요. 단어 암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뭐로 공부한다고요? 뭐라고요? 다들 벌써 힘들어요. 단어 암기로 공부하시는. 하지만 이 문법 문제는 제가 스킬들을 차근차근 다 알려줄게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요건 수업 외 시간에.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저는 이거 단어 외우는 거 혼자 잘 못하겠는데요. 스터디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강압성도 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스터디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게 좋겠죠. 공짜입니다. 무료. 해커스 반별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스터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1시간 내로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수요일까지 스터디 구성시켜 드릴게요. 스터디 보통 할 때 단어부터 먼저 외우는 걸 점검해 주거든요. 서로. 생각해봐요. 혼자 단어 외우면 보통 많이 풀어지는데 옆에 짝지가 봐주거나 스터디원들이 봐주면 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스터디를 신청하시면 단어까지 열심히 외울 수 있고 또 저희 이제 그 스터디 전용 조교님이 가실 거예요. 저희 조교님이 계신데 조교님이 가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도 봐주고 질문도 받아줄 거니까 오히려 좋죠. 그냥 공부하고 가죠. 스터디까지 해서. 아시겠나요? 다들 왜 갑자기 힘들어졌어? 힘들어요? 1교시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개 더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부교재 가장 뒤를 넘겨보세요. 그럼 데이 11부터 돼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있네. 여기 부교재 가장 뒤를 보면 토익 해킹 RC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단어. 토익 해킹 단어죠. 가장 뒤에서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면 돼. 데이 11부터 있죠. 몇 페이지죠? 73? 78페이지. 보면 여러분들께서 저랑 이제 수업을 진도를 빼죠. 데이 11을 오늘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뭘 하느냐? 바로 제가 밑줄 그어둔 이 단어의 품사와 뜻을 동시에 찾아오셔야 돼요. 랭크 모시고 품사와 뜻을 개개인이 직접 찾아오셔야 돼요. 이건 뭐 형용사다, 이건 동사다, 이건 무슨 뜻이다 라고 찾고 이 문장 전체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쭉 해석해 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트 6, 7을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요것도 수업 시간에 나오셨을 때 혹은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꼭 이제 그날 이제 집에 가시면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가시면 요 친구들을 꼭 뜻과 품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15개 정도 있네요.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는 이제 됐고 어차피 이제 문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파트 6나 7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요. 왜? 보통 해석이 아니라 소설을 쓰거든요. 보통 단어를 조합해서 대충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걸 보면 보니까 뭐 세 번째 애뉴얼 뭐 심포지엄이 뭐지? 뭐 심포지엄 뭐 줄이네. 오염을 줄이고 심포지엄은 이틀 정도 스피치 이런 식으로 대강대강 해석을 하면 망합니다. 토익 시험은. 왜냐면 한 문장 속에 문장에 대해서 근거가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파트 5부터 먼저 잡고 6, 7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교과 과정을 살펴보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는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진도를 뺐어요. 기초적인 문법 내용이었고 이번 달부터 데이 11부터 데이 20까지 점수 따기 문법 내용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왜? 이번 달 배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학원에 안 올 때 스스로 해커스 주 교재를 보면서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한번 쭉쭉 진도를 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번 달에 저랑 이거를 배우고 다음 달에 기초적인 전반부를 또 다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랑은 이번 달부터는 수일치부터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 펼치시면 되고 데이 11 교재 부분이 있을 겁니다. 펼쳐보시고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sv.com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 기억해요? 저랑 함께하고 있나요? 굉장히 외로운데 지금? 나 약간 메타버스 속에 수업하는 느낌인데 sv.com이에요. 뭐라고요? 고마워요.
sv.com이라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주어동사.com 이게 문법의 필수 자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들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왜 외워야 되냐면 제가 문법 문제 풀 때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동사. 동사 앞은 뭐예요? 주어니까요. 이래서 SV가 완성돼요. .com은 어떤 거냐면 C 같은 경우는 컴플리먼트, 보어, O 같은 경우는 목적어, 오브젝트, M 같은 경우는 모디파이어, 수식어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문장 구조는 동사를 기점으로 앞쪽에는 무조건 주어, 뒤쪽에는 요 떨거지 중에 한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sv.com의 매력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이 뭐예요? 아우 안 까먹었네. 좋았어. 절대 명동 두부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손을 잡고 절대 명동 두부 적으시면 돼요. 명사 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 앞에 4개에는 명사만 붙이면 돼요.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 두부 같은 경우는 두부정사죠. 투부정사. 이게 아직 뭔지 안 배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뼈대를 잡아두면 저랑 후반부 수업할 때 하나씩 채워드릴 거니까 그냥 절대 명동 두부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제가 동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동사 앞쪽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 뭐라고요? 절대 명동 두부.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절대 명동 두부 요 친구들이 주어 자리에 온다 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고 잘 봐요. 절대 명동 두부라는 아이가 일반 동사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 아이들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 명동 두부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명동 두부가 비동사 뒤에 튀어나온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보어가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보어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봐요. 뭐라고 하면 돼요? 절대 명동 두부. sv.com 절대 명동 두부. 끝. 자 그리고 대표적인 수식어구로서는 전명구라는 아이가 존재하죠. 전치사랑 명사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끝.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들이고요. 문장의 구조들이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또 저랑 배우는 내용이 동사 위주로 한번 파보는 건데 자 일단 이 동사는 수일치가 되어야 해요. 수일치가 뭐냐? 주어의 모습에 따라 동사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스포를 먼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스포일러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책 없는 사람도 이건 적어야지. 이건 못 참지. 적어야지. 혹시 볼펜을 안 들고 왔어요? 아 그래. 그래 책은 들고 왔네. 그래. 수업 시간에는 볼펜을 꼭 지참하세요. 네. S는 vs S가 여러 개면 V.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단수 주어일 때는 단수 동사가 나오고 복수 주어일 때는 복수 동사가 나온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학생분들께서 복수 동사와 단수 동사의 형태를 헷갈려 하세요. 항상. 동사에 S가 붙는 게 복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은 게 복수 동사예요.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단수 주어라고 했는데 언제 단수 주어 취급을 하는지 볼게요. 하나의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일 때. 셀 수 있는 것들이 한 개일 때. 고개 드시고 제 손에 볼펜이 몇 개 있어요. 펜이. 한 개. 요거 단수 주어네요. 맞죠? 지금 이 교실에 선생님 한 명 있죠. 단수네요. 텀블러 한 개 있죠. 단수네요. 끝. 셀 수 있는 것들이 한 개씩 있을 때 단수 주어 취급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여러분 제가 주어 자리에 절대 명동 두부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뭐가 나온다고요? 다들 목소리가 작아졌지. 절대 명동 두부. 이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명사절, 동명사, 두부정사 요 세 개는 전부 다 특수 주어로서 단수 주어 취급만 해주면 돼요. 절대 명동 두부 중에서 명사절 무슨 절? 명사절. 동 뭐예요? 동 명사. 투부는 투부 정사. 다들
괜찮아요. 네, 따라와 보세요. 자, 그다음 이 복수 주어 취급을 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들이 주어일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손가락이 한 개 이상이잖아 지금 맞죠? 그럼 이런 거는 복수 취급을 해주는 거. 냉큼 들어오시고 우리 반에 문이 2개 있죠? 이것도 복수 주어 취급을 해주는 거. 우리 반 학생들 2명 이상 있죠 지금? 복수 주어 취급해 주는 거. 오케이. 셀 수 있는 게 한 개 있으면 단수. 안 그러면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면 복수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단수 주어랑 짝꿍이 되는 단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단수 동사는 동사에 s가 붙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에 뭐가 붙는다고요? s가 붙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왜? 동사 원형에 s가 붙으니까. 여기 보세요. taste 동사에다가 s가 붙었죠. dance라는 동사 s가 붙은 거예요. look이라는 동사 s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동사에는 s를 붙입니다. 일반 동사에는 뭐를 붙인다고요? s요. 고마워요. 비동사의 경우는 단수기 때문에 is만 사용하면 돼요. book is, lemon is라는 거죠. 비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과거 형태인 was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have랑 has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수인 경우에는 has를 써주는 게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학생분들이 선생님 I have라고 하는데요. I have일 때 I는 단수잖아요. 그건 1인칭이라서 그런 거고요. 1인칭이 아닌 3인칭일 때는 단수는 has를 쓰면 돼요. 그냥 단수 동사는 has라고 기억하세요. 단수 동사는 뭐라고요? has. 좋았어. 그리고 별표. 이 불가산 명사는 단수 주어 취급을 해줘요.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있죠. information, online shopping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는 것을 예를 들어 드릴까? 눈 뜨시고 고개 드시고 공기 지금 몇 개 있어요? 셀 수 있어요? 공기? 못 세죠. 입안에 열정 셀 수 있어요? 못 셉니다. 그런 것들은 불가산 명사예요.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이에요. 끝.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필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필기하세요. 단수 주어 취급을 하는 경우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하나의 명사가 한 개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 불가산 명사도 단수죠. 그리고 특수한 주어들이 있었어요. 절대 명동 두부 중에서 명사, 절, 대명사, 동명사. 아니다, 죄송해요. 종훈아. 명사절, 동명사, 그 다음 투부정사. 이 친구들은 단수주어 취급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에는 s가 붙고 비동사는 is, have, has일 때는 has만 쓴다.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뒤로 넘겨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수 주어일 때 단수 동사의 형태예요. 헷갈리지 말고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해보시고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얘기됐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지각을 하면 안 돼. 갑시다. 1번. 지금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요. 북이 한 개니까요. 그럼 동사 s 붙여야 안 붙여? 붙여. 2번. city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동사 s 붙여야 안 붙여? 붙여. 3번. air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불가산입니까? 불가산. 단수 취급 복수 취급. 아우 좋다 여러분. 흐름 좋다. 이 느낌. equipment 불가산 취급을 하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사 s 붙여요 안 붙여요? 붙여. bakery 여러분들 빵집이 한 개죠. 그럼 동사 s 붙여요? 붙여요. 스트레스 셀 수 있나? 못 세죠. 그럼 s 붙여요 안 붙여? 동사 붙여. 스트레스 받았어요 다들? 힘을 내봐요. 7번 패키지 단수예요. 그럼 동사 s 붙여 안 붙여? 붙여.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다음 오른쪽. 주어인데 복수 주어 취급을 하는 경우를 볼게요. s가 여러 개일 때 복수 주어라고 부르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들이 주어일 때 복수 주어라고 불러요. 특히 이 명사가 복수로 나올 때는 명사 끝에 s가 붙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 끝에 뭐가 붙는다고요? 동사 끝이 아니라 명사 끝에 s가 붙으면 복수예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and가 있는 순간 복수 주어 취급을 해줘야 돼요. 주어 자리에 뭐가 있을 때? and가 있을 때. 잘 봐요. A and B가 있으면요. A랑 B 둘 다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주어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다. 여기에 and가 아니라 A or B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단수 주어 취급을 할까? 복수 주어 취급을 할까? 단수 주어 취급하고 복수 주어 취급을 할까? 모르죠. 왜? B에다 한번 맞춰주거든요. A and B가 되면 둘 다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주어 취급인데 A or B가 되면 B만 주어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그때 다르죠. B 자리에 오는 게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 저희 B 자리에 오는 게 복수 명사가 되면 복수 취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A or B가 나왔을 때를 조심하세요. 그다음 밑에 several, many, few 복수 명사가 있네요. 이게 뭐냐? 수량 형용사입니다. 무슨 형용사라고요? 수량 형용사는 보통 명사들 앞에 자주 달라붙죠. 이런 수량 형용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여전히 복수는 복수 취급, 여전히 복수는 복수 취급을 계속 해주면 되는데 이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형용사를 나타낼 때 보통 명사 종류에 따라 오는 형용사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불가산 명사 배우는 표현이 있고요. 필기하셔야 돼요. 책이 없으니까. 단수 명사 배우는 표현이 있고 복수 명사 배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오는 형용사들로 만들어줬죠. 맞죠? 자, 딱 되니까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 뭐를 잡고 있어요? 머리. 그럼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 기억하는 거. 좋았어. 왜? much와 little이라는 이 i는요. 불가산 명사 앞에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머리는 셀 수 없다. much, little은 불가산이라고 온다라는 거겠죠. 기억하시고. 단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이 또 있어요. 단수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한 개 있을 때 오는 형용사. each, every, another예요. 뭐라고요? each, every 그리고 another.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이 애들은 another 단수입니다.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입니다. 한 개짜리들을 보면서 가리키면 되죠. 아, 이 애들은 another 단수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수 명사는 셀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많을 때.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셀 게 많으니까 한숨이 나오죠. 한숨 어떻게 써요? few. 많다. 많이. 많이를 영어로 하면 many. 끝. few. 많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few. 많이. 부끄러우면 잠깐 점수는 2년 갈 겁니다. few. 많이. 잠깐 부끄럽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 외웠어요. 이 명사들 앞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머리는 셀 수 없다. 잘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두 번째 거.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되잖아. 마지막 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한수 어떻게 했어요? few. 많이. 끝. 됐죠? 이런 수량 표현들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 주어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럼 이걸 단수 주어 취급한다, 복수 주어 취급을 한다. 단수, 불가사니까. each, every, another가 단수 명사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럼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few랑 many 복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복수 취급.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굿. 자, 그리고 복수 주어 뒤에는 복수 동사가 오는데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뭐를 쓴다고요?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our만 쓰면 돼요. 그리고 have, has 동사 같은 경우는 have만 써주면 됩니다. 요거.
동사 원형 are 그리고 have 요거가 복수 동사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됐죠? 난이도 조금 올라갑니다. 연습 문제 1, 2, 3, 4, 5, 6 푸세요. 책 없으면 고개 들어서 푸시면 돼요. 다 풀었어요? 좋습니다. 갑시다.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좋았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2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3번 정답은 침착하게 people 사람들 셀 수 있죠. 많죠. 복수죠. 정답은요. are few 제가 말했죠. few 많이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뒤에 있는 게 복수니까 정답은요. 동사 원형 앞에 거. 5번 보세요. studies 여러분 복수죠. 그럼 정답은요. 뒤에 거. 6번 events 복수죠. 정답은요. 됐어. 이게 끝입니다. 할만하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 이 정도 난이도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실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니 솔직하게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 S는 VS S가 여러 개면 V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이 사이에 페이크가 들어가요. 이게 수식어. 이게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주어 동사 사이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이상한 걸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첫 번째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 두 개를 딱 보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1번의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통 학생분이 제가 아까 수업하고 왔는데 물어본 게 선생님 전 이걸 제가 감으로 맞췄는지 알고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이게 제 옆에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알고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봐봐 친구야 여기 지금 4부터 게스트까지가 4가 전치사고 게스트가 명사니까 이게 전명구라는 거야. 이 전명구는 문장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아이야. 얘만 주어인 거지. 그러면 버스가 단수니까 뒤에 단수가 is가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알고 맞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몰라 is잖아. 밥이나 먹으러 가자. 혼나야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너 모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밑에 문장. 그럼 여러분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밑에 문장의 정답이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have. 저게 복수라는 거죠. 이게 왜 뒤에 거냐? 설명해 줘야죠. 이게 뭐예요? 전명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잖아. 요걸 일단 지우고 생각해라 친구야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이게 복수지? 주어가? 그럼 복수니까 have. 깔끔하게 풀면 돼요. 이 정도. 근데 저는 보통 욕심을 더 내요. 우리 여러분들 원래 보통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우리 기초반에서는. 하지만 어림없지. 절대 못 참지. 저는 다 알려줘요. 그냥 왜냐면 이 여러분들이 쉬운 것만 배운다고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돼. 자, 요거를 본격적으로 문제 2개 풀어보세요. 이거 전명구 2개. 화이팅. 풀어봐요.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왜요? 전명구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2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왜요? 전명구 있으니까 복수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다음에 형용사 구갑니다. important 밑줄 죠. 이게 형용사. 쌤, 형용사인데 왜 클래스라는 거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는 거잖아요. 네,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게 국룰이에요. 근데 왜 그 룰이 깨지느냐? 형용사가 2 단어 이상 되면 명사 뒤로 가요. 형용사가 몇 단어 이상 돼요? 몇 단어 이상 돼요? 2 단어. 형용사가 지금 to get a job까지가 형용사 덩어리로서 형용사 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to get a job이라는 친구가 important를 지금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형용사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to 개를 답이 없었다. 그럼 important가 클래스 앞에 아름답게 왔을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important class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형용사가 명사 뒤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형용사는 이 수일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그럼 바로 여기랑 이 동사랑 연결을 시켜버리면 끝나요. 정답은요. are. 끝. 요거 풀면 진짜 완전 상급반이지. 그 다음 형용사 절. 형용사 절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구처럼 뒤에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Who is wearing a hat? 요것이 바로 앞에 있는 student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에요. 이거를 무시하세요. 그럼 주어는 student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럼 뒤에 is예요, a예요? is. 깔끔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 요거는 참고로 저랑 다다음 주에 다시 배울 거예요. 분사라는 아이예요. 자, 여기서 문장 구조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 이유, 제가 끊으란 것만 끊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썰고, 여기서부터 여기 썰고, 여기 썰고, 여기 썰고, 여기 썰면 돼요. 요 세 개를 썰죠. 그러면 이게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얘들은 쓸모없는 놈들이. 핏불이랑 일치시키면 돼요. 자, 지금 1번 문장의 정답은 is예요, a예요? 아, 2번 문장의 정답은 is예요, a예요? is, teacher 주어니까. 3번은 커피 불가사니까 is. 이렇게. 이게 지금 문법 문제였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겁나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분사를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분사 자리에 뭘 넣을지 물어보면 엄청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파트 5 문제가 나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트 7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잘 봐요, 여러분들. 파트 7을 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문법을 1회독을 하고 나서 이 문장을 발견했을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해석이 돼야 돼요. 잘 봐요. 사람들이네. 아, 커피 마시는 사람. 아,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네, 학생들이네. 선생님인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나 보네. 그 사람이 주원이네. 커피인데 수입된 커피네. 아프리카랑 아시아에서. 그 내가 좋아하는 커피네. 이렇게 직진을 하면서 독해를 할 수 있어야지 파트 7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차근차근 이 문장 구조를 찢어가지고 보는 연습, 착착착착 이렇게 이게 탁탁탁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보는 연습을 하는 게 파트 5 공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거 배우시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뒷장으로 넘기면 부분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 표현 무슨 표현이라고요? 부분 표현. 부분 표현이 어떤 거냐, 여러분 잘 봐요. 자, 고개 드시고, 제가 지금 잡았어요. 공기를 잡았어요. 공기, 우리 반의 교실 공기의 일부분을 잡았어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거 여러분 공기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그거예요. 애초에 셀 수 없는 것의 부분은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표현들이 나오면 절대 안 돼! 한 개밖에 없어. 이 부분 표현들이 나오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 불가산, 가산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 보통 습성이 그래요. most 이런 게 튀어나오면 복수일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근데 most of air 이런 거 못 쓰는 거예요. 공기 중에 대부분 어차피 못 쓰는 거예요. most of people은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몇 개를 떼었으니까 셀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 표현들은 앞에 나오는 이런 화려한 수식어구에 속지 말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뭔지 보고 풀면 돼요, 그냥. 특히나 겁나 자주 낚이는 거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퍼센테이지 하잖아요. 45%만 이런 거 하잖아. 뭔가 45%면 셀 수 있을 것 같아. 공기 중 45%는 막 이렇게만 셀 수 있을 것 같죠? 못 세. 어차피 공기 자체가 셀 수 없는 건데 거기에 45%를 해봤자 못 세는 거거든. 근데 학생 중 45%, 우리 반 학생들 중에 45% 이렇게 하면 셀 수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학생들 중에 45%니까. 이런 부분 표현에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가장 자주 낚이는 건 rest 있어요. 한 개 더 적어주세요. rest. 요거에 겁나 많이 낚여. 토익 시험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됐거든요. 82년에 태어났어요, 토익이. rest가 겁나 학생들을 많이 낚여. 왜? 나머지면 뭔가 셀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머지면 못 세,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rest of students 복수예요. rest of air 불가산이에요. 이 부분 표현은 속으면 안 돼, 절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주어 자리에는 절대 명동 두부가 올 수 있어요. 뭐가 올 수 있다고요? 절대 명동 두부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투부정사, 명사절,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얘들은 전부 다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이 문제 3개 풀어보세요. 단수 취급만 하세요. 됐죠? 자, 이거 정답 is예요, a예요? is. 이거 정답 is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왜? 동사 s 붙었으니까 단수니까. 밑에 거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잘했다. 이렇게만 하면 돼. 연수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됐죠?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왜? 이건 부분 표현이고 인포메이션은 불가산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seems. 2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겠죠. 왜요? fruits가 복수니까. 3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왜? stores가 복수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끝.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한 끗 차이. 인생도 한 끗 차이잖아. a number of, the number of 차이점을 아셔야 돼. 뭐냐?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수 명사랑 다니고 복수 주어가 돼요. a number of students, 많은 학생들. 그런데 the number of는 뭐냐면 그 학생들의 수, 그래서 단수예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보면 the number of students, 그 학생들의 수는 8명이다. is 단수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받죠? 킹받죠? 이게 왜냐면 한 끗 차이라서 그래요. 어는 많은이라는 의미니까 복수, 더는 그 숫자라는 의미니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밑에 거 딱 보는 거예요. 바로 풀어봅시다. 1번 정답 넘버네요. 그러면 is예요, a예요? 굿. 2번 정답 자, 더 넘버네요. 앞에 거 is예요, a예요? is. 굿. 3번 정답 더 넘버예요. is예요, a예요? is. 끝. 할만하죠? 할만해야 해. 자, 그럼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너무 많이 풀면 힘드니까 여러분들 침착하게 1번, 2번, 3번만 딱 풀어보세요. 화이팅. 1번, 2번, 3번. 했어요? 다 풀었어요? 갑시다. 1번 정답 뭐예요? 침착하게 풀면 돼. 1번 정답 A. 왜요? 지금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동사 S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그래서 이게 그냥 락. 2번에 most of에 낚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뒤에 나오는 이게 복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거 복수 주어기 때문에 동사 원형만 골라내면 돼요. 어디 있어요? A. 끝. 3번. all of도 제가 낚이라고 해서 낚이지 말라고 했어요. 낚이지 마. to 런던은 전 명구 같은데요. 낚이지 마. 그러면 주어는 flights.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 그럼 보기 중에 복수랑 좀 걸맞는 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뭘까요? D.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놀랍게도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D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동태 문제를 푼 거예요. are canceled 수동태잖아요. 모르고 풀었죠. 괜찮아요. 왜? 어차피 토익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한 문제 내가 100% 이게 정답이다 생각하고 푸는 건 거의 없어요. 70% 아리까리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머지를 다 제끼면서 내가 알고 있는 70%의 정답 확률로 그냥 골라내는 거. 이게 정답이겠다라고 믿고 나가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아직 수동태는 안 배웠지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복수니까 비동사 R이 정답이다. 이렇게 찍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나요? 할만한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재밌는 걸 좀 해볼 건데 이런 실전 문제들 어차피 제가 해설지를 반별 게시판에 올려두었어요. 어디 올려두었다고요? 이거 너무 쉬워요. 그렇죠? 보통 너무 쉽죠.
여러분들 위해 제가 한 개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뭐냐? 큰 거 온다 맞죠? 두근두근 큰 거 온다. 큰 게 왔어요. 큰 게 왔는데 다 풀어보지 말고 제 생각인데 1번, 2번, 3번, 4번 정도? 아니다. 1번, 3번, 4번 정도만 풀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만 모아둔 거거든요. 1번, 3번, 4번 풀고 오늘 집에 갑시다. 화이팅! 이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힘을 내봐요. 자, 타임오버. 1번. 1번 봐요. 1번 여러분들 보기를 봐요.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이 보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해석으로 푸는 어휘 문제예요. 해석으로 해야 돼요. 가요. 마켓 리서치. 시장 조사. 여기까지 괜찮죠? 시장 연구, 시장 조사. 에센셜 무슨 뜻이에요? 필수적인.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중요하죠.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풀어요. entrepreneurs라고 해서 창업가들, 사업가들이. 그러면 사업가들이 시장 조사를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분석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죠. 내가 여기 스타벅스를 넣기 전에 보자 주변 상권이 옆에 스타벅스 있나 없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하다라는 동사를 알아야 돼요. 정답은요. A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요령 없이 그냥 노력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컨더스팅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외운 사람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 요거 단어 문제, 어휘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죠. 왜? signed가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분사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컨트랙트가 지금 단수예요. 이게 뭐라고요? 단수. 그러면 뒤에 이것만 얘기해줘요. 단수니까 앞에 거 써야 돼, 뒤에 거 써야 돼. 뒤에 거. 이게 끝입니다. 이 문제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이긴 했어요. 이거는 보통 진짜 어려운 중급반에서 푸는 문제이긴 해요. 4번 같은 문제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지금 and가 있네요. 주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여기 and가 있으니까 A and B가 있죠. Mr. Burns와 그의 secretary, 그의 비서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둘 다 주어예요? 안 그럼 뒤에 거만 주어예요? 둘 다 주어예요.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좋다. 거기까지. 그럼 이제 복수 동사만 골라내면 돼요. 어디 있어요? B.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와, 어려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그 교재에도 넣어뒀지만 이거를 뭐 다 풀면 좋겠지만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친구들 위주로 알려줄게요. 어차피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 풀고 접근하면 너무 힘들고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넘어와서 다른 것들도 풀어볼 거니까 일단은 오늘 진도 여기까지 뺄 거고요. 여러분들 복습하는 요령 까먹지 말라고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지금 교재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자기소개 죄송해요. 네. 밀리의 서재 갑자기 나왔네. 실수입니다 여러분. 실수. 에이스. 네. 자 여러분들 보면 교재 없으신 분들은 1별간 지하 1층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 오늘 배웠던 거 부교재 다 풀어주시면 돼요. 부교재 실전 문제 다 풀고 단별 게시판에 밀착해 설치 다운받으시고 부교재를 풀고 나면 우리 주교재 데이 11 그 부분 여러분들이 거기 그 주교재 해커스 주교재를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와야 돼. 홈워크는 본인이 원하는 점수대가 한 700점대까지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홈워크까지 다운받아가지고 다 푸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수업 올 때마다 올려드리는데 홈워크 하나당 문제가 20개가 깔려 있어요. 몇 개씩 깔려 있다고요? 20개.
여러분 이거 풀어보시면 보통 평일반 분들은 20개 중에 10개 다 틀리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즐기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고통스럽겠지만 버텨내야 돼요. 이 홈워크까지 한번 즐겨보면서 복습해 오시면 되고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 보고 암기하시고 맞죠? 그 다음에 토익 해킹 단어 부그제 가장 뒤에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스터디 신청하셔가지고 스터디는 보통 저 수업하고 지원생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별 게시판 들어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스터디를 아시겠죠? 오늘 수업 끝나고 1시간 내로 스터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잘 들으세요. 문법 공부는 1회독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1회독을 버텨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버텨보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모두 고생하셨고 이번 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교재 없어가지고 필기 못하신 분들은